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입니다.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2월 25일 현재 시각은 6시 48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고요. 코드번호 035720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중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도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 증시가 뭐 강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어제의 그 낙폭을 좀 만회하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이어갔고 오늘 기관과 금융투자에서는 뭐 매수 매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외국인들은 계속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증시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을 조금 시장에 출회를 하면서 상승을 좀 제한시킨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항상 뭐 장기적인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간이 순매수를 좀 보여줄지 뭐 그런 여부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수이긴 한데 뭐 일단 환율 자체가 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환율이 1,2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00원대 이상 2020년도쯤에는 1,200원대 이상을 좀 올라간 적이 있었긴 한데 역사적인 고점이 1,200원쯤이다 라는 부분들을 항상 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이 원화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해도 달러가 더 올라가 버리면 그 수익률이 하락이 될 수도 있는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라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는 달러로 투자를 했다가 원화로 환전을 하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우호적이지만은 뭐 3% 4% 약간 약손실을 보더라도 수수료 떼고 환차익이 나버리면은 그게 본전이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에 투자를 했다가 한국 증시에 투자를 했다가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원화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 버리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들이 좀 다방면적으로 있죠. 일단은 뭐 긴축이고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물가가 이전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약간 긴축 부양책 효과로 인플레이션이랑 경기가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그런 전쟁 좀 약간 전면적 양상을 좀 띠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미국이 어 러시아하고 이제 EU가 이 제재를 전면전으로 이제 군대는 투입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이제 전면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이랑 EU는 뭐 우리가 개입을 하면은 3차 세계 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만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리고 이 강도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강도가 너무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도 심리가 좀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미국이랑 EU가 러시아랑 전면전을 치닫으면 세계 경기도 그렇고 물론 지금 물가도 그렇고 좀 이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확산이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도 랠리 최악은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것들 대신 이제 달러라든가 원자재 이런 부분에서의 상승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랑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부정적이긴 한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원자재라든가 에너지도 그렇고 에너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패드가 통화 정책으로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더 심하게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0.5 바벨 포인트를 상승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증시를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0.5는 좀 힘들 것 같고 0.25 정도는 한번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최악은 아니겠구나. 이 금리에 대한 이 전면전 양상을 좀 보여주면서 이 물가 부담,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패드의 긴축이 조금 금리 인상이 좀 연장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낙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동시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전반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는 상황들이다. 지금 이 전면적을 띄면서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뭐 증시에서는 솔직히 툭 까놓고 0.25 바벨 포인트나 0.5 바벨 포인트나 일단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 원자재 상승이 어디까지나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봤을 때 최근에 발표한 실적들을 보면 영업 매출은 증가됐는데 매출이 증가됐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버립니다. 이 원자재 부담 때문에. 원자재랑 에너지 이 부담 때문에 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그리고 또 이제 적재가 물류 병목 형상 물류 병목 형상이 좀 계속 진행이 아직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배를 실어가지고 배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인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은 증가돼서 영업이익도 증가돼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뭐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구나.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 서민들도 그렇고 뭐 물가가 이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물가가 올라 버리면 이 원유 가격이 올라 버리면 이자 부담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크죠. 물가가 오른 거랑 원유 가격이랑 이게 뭐 이 이자가 더 클 수도 있지만은 시장 우리가 가계적인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랑 원유랑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월급을 평균적으로 뭐 30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이 300에서 이자 얼마 내고 이 물가라든가 원유 그래도 좀 살만하면 다행인데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고 물가가 원유랑 한꺼번에 둘 다 올라가는 게 최악이잖아요. 둘 다 올라가는 게 최악인데 이자가 올라가서 물가랑 원유가 좀 잡혀지면 어,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좀 안정화가 돼서 뭐 금리가 뭐 얼마 올라가도 상관없이 경기가 중요한 거다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을 좀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라고 제가 계속 계속 그 당부를 드리는 게 강조를 드리는 게 3월이죠 3월 3월 패드에서 정례 해위가 지나가고 나서 금리를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의 변곡점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앞에 이거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증시의 변곡점이 좀 올 수도 있다. 증시가 지금 1월부터 계속 안 좋게 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을 좀 반영을 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상태. 거품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물가만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면서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되고 증시에 긍정적인 변곡점이 좀 올 수도 있다. 다양한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런 추세에 좀 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이제 염두를 해나가면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산 카카오의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격이기 때문에 자산인데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금융자산인데 증권 쪽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이 시장성 그러니까 이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적을 수는 없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또 주가가 계속 이제 21평선을 돌파를 하고 21선을 지켜주기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긍정적이다. 좀 수급도 봐야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게 있죠. 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그 잉여자산, 잉여현금으로 배당도 하고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서
이번에 24일 장 마감 후에 어제였죠. 어제 장 마감하고 보통주 3man 주, 그러니까 3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다. 소각을. 자, 그렇게 되면 자사주가 소각을 했는데 왜 주가가 오르나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기업의 규모가 얼마냐? 지금 42조란 말이죠. 42조. 42조. 42조를 주식수 주식수를 구르기 단위 천주 이만큼의 주식수를 나눈 게 지금 주가가 94,400원이라는 거예요. 42조에 이만큼의 상장된 주식수를 나누면 자 근데 이 상장된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이 시소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얼마냐. 물론 이제 또 복잡하게 얘기해서 PER이 얼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뭐 EPS가 얼마냐. 이 일주당 이 영업이 단기 순이익에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에서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EPS가 나옵니다. EPS가 나오고 PER 주가가 뭐 94,400원인데 여기에서 EPS가 지금 뭐 얼마더라 해가지고 나누면 이게 이제 PER이 되는 거예요. PER 이 기업이 전반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주식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 일주당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증권 업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업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주당 가치가 주식에 대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게 카카오라고 할게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몇 조각을 내느냐. 몇 조각을 내느냐. 그럼 조각을 내는 게 일정하게 조각을 내야죠. 일정하게. 이게 하나가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인데 1, 2, 3, 4, 5, 6, 7, 8 8등분 했으니까 이 하나가 얼마겠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개념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10조각을 내면 자, 이런 식으로 10조각을 내버리면은 뭐 하나당 한 조각당 가치가 얼마죠? 1,000원짜리가 가치가 뭐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10 하면은 자, 이게 한 조각당 얼마다라는 게 이게 시가총액이고 사과 하나당 얼마냐 1,000원이다 그랬죠. 이게 뭐 주식으로 치면은 시총 이게 한 조각 10조각이라고 하면은 이 주식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주식수를 초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10조각인데 8조각 낸다 뭐 5조각으로 낸다 하면 이 가치가 올라가죠. 이게 1,000원이라는 기존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를 소각을 시킨다라는 것들은 이런 과정들을 몇 조각으로 쪼개느냐 이게 1,000원짜리를 몇 조각으로 쪼개느냐 이거를 증권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증권 업무라고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증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증서와 비교를 하고 증권이라 비교하면은 이해가 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323만 주를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이건 자본금을 줄이는 부분들 자본금을 좀 줄여가지고 주식수를 좀 희소하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결정을 좀 하겠다.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가가 15만 원을 들 때까지. 근데 왜 15만 원이냐라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직원들의 스톡 옵션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주가가 15만 원입니다. 카카오페이만 돈잔치를 하고 뭐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좀 이 기업이 카카오에 제가 한 상장을 하고 코스닥에 오고 뭐 적어도 한 5년 뭐 3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쳤을 때 제가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카카오페이만 돈잔치를 한다? 이거는 저도 직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면 그 행사가도 15만 원 아래로 설정하지 않다라고 요청을 했다. 이게 다른 직원들이 최대 높은 스톡 옵션이 15만 원이니까 뭐 운이 좀 안 좋건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그러니까 대표자가 소선수범하겠다.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15만 원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뭐 일장이 그 바라보는 방향 자체는 좀 결과가 과정이 뭐 어떻든 간에 결과는 바라보는 과정 자체는 뭐 비슷하다. 뭐 일치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직원 주주 모두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15만 원 회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내라고 합니다. 2년 내. 2년 내. 근데 뭐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카카오페이의 뭐 대표로도 있었지만 뭐 그래요. 그동안 돈을 좀 많이 벌어 놓으신 분이잖아요. 벌어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2년 내 주주들이 지금부터 2년 동안 12만 원을 2년 내 2년 안에 25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 이 2년 동안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2년이라고 하면은 불만이 어, 없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2년을 버텨야 내가 15만 원을 어, 이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입장 차이라고 넘어가고 일단은 2년 내에 15만 원 자사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소각을 해서 매각이 아니라 자사주를 소각을 해가지고 주가를 15만 원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줬고 여기 뭐 최근에 다른 종목들 그동안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가지고는 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규제에 대한 부분들로서 카카오가 성장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카카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랑 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런 부분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매수 접근해볼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범주다 보니까 객관적인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 분석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은 투자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는 걸로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자주자주 카카오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영상들을 브리핑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 종목을 추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제가 브리핑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추천한다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실 때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자 그런 것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